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를 끝까지 파고들어 밝혀내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전기차 화재, 열폭주에 대한 포비아, 과연 국내 배터리는 신뢰를 해도 되는 것인가? 오늘 저는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중국산 배터리가 아닌 국내 배터리에 대한 화재를 분석해서 실제 국내 셀 3사 관계자들에게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국내 배터리는 신뢰를 해도 되는 것인지 관계자들에게 문의한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통화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최근 발표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2024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이 전기차 화재 데이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확인을 해보면은 3건이 발생을 했고요. 2019년에는 5건이, 그리고 2020년도에는 12건, 21년도에는 15건, 그리고 33건, 47건, 그리고 현재 상반기 24건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전기차 화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화재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제조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는데요. 그 다음이 SK온 그리고 삼성 SDI의 순서였습니다. 물론 각 사별로 특정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각 사별로 이 문제점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해당 내용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제가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IR 담당자 연결은 전화기 버튼의 0번을 눌러주십시오. 네, 아이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가능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첫 번째 질문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압도적으로 화재가 많은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관계자분께서 이야기를 하되, 배터리를 만든 지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오래된 제조업체고, 현재 화재가 난 배터리를 살펴보면은 2017년도부터 2019년도에 제작된 이 배터리에서 화재가 기인이 된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터리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산을 가장 많이 했었고요. 초기 대응 역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으로 많이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작한 배터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유율 역시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의 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었던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기존의 구형 모델에서 특히나 과거 코나라던가 볼트, 이 아이오닉에 대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구형 모델인 코나와 볼트, 아이오닉 등의 화재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됐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분의 말을 따르면은 과거에는 이 공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문제에서는 기업은 침묵을 하거나 부인을 하기 마련인데,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면은 코나와 그리고 이 볼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리콜로 대응을 진행을 하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의 이 빠른 대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화재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 그때 당시 볼트 EV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 리콜이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 볼트 EV 같은 경우는 분리막 밀림 현상과 그리고 응급
탭 단선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자체적으로 리콜을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코나 같은 경우는 응급 탭 접힘으로 인해서 리콜이 진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명확하게 나오고 밝혀진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또 역시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신규 모델은 해당 문제가 개선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려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공정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었음을 밝혀내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 프로세스마다 전수 검사 시스템을 도입을 진행을 하고, 이 비전 검사 장비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모든 배터리를 검사를 하고, 비전 검사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고 출고를 진행을 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주행 중인 배터리들도 이 BMS SW 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불량을 검출할 수 있는 정확도를 엄청나게 올려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배터리 모델인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제조된 배터리가 아닌 이후부터 생산된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화재 역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즉 최근에 기사가 굉장히 많이 됐었던 이 BMS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을 가장 좀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 불량 자체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비전 검사 장비에 대해서 크게 좀 언급을 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앞으로 발생될 이 전기차 화재에 관련해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제작한 배터리일 경우에는 과연 과거에 제작한 배터리인지 아니면은 최근에 제작한 배터리인지를 좀 구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그 전수조사를 해봤을 때, 이 화재 관련돼서 조사를 해봤을 때, 보통 과거 모델, 즉 구형 모델에 있어서 화재가 발생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신모델의 경우 화재가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으로 제가 두 번째로 통화한 기업은 바로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총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화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전고체 관련된 내용,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전고체 관련된 질문과 그리고 최근에 이 자체 소화 시스템 특허 관련해서도 이슈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삼성 SDI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네. 자, 제가 첫 번째로 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폭스바겐 그룹의 이트론이라는 전기차 화재가 5건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배터리의 문제인가? 라고 제가 삼성 SDI 관계자분께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간결하고 확고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우선 이 화재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배터리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리콜을 진행을 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이트론이라는 차량을 떠나서 이 삼성 SDI에서 제작하고 있는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BMS를 따지고 봤을 때 과충전을 방지하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외부적인 요소로 좀 추측이 된다 라고 좀 관계자
분께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 화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알아보신 후에 전달을 해주시기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또다시 관계자분께 통화를 요청을 드려서 확답을 받게 되면은 한 번 더 따로 이 삼성 SDI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전기차 화재가 이슈가 되면서 또다시 부각된 배터리가 있죠.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2027년도에 상용화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 전고체 상용화 시에 회사 측에서 예상하는 점유율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내부 숫자라서 공개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 상용화 시에는 초기에는 이 프리미엄 세그먼트 위주로 탑재가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게 반응이 좋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시장 자체는 좀 확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 목표치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단계별로 나눠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밝혀드릴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없다 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025년도나 2026년도 상반기쯤에는 IR을 통해서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숫자적인 측면이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이 소화 시스템 특허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봤는데, 최근 이게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소화 시스템 특허 관련해서 이부에 바로 좀 적용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이 소화 시스템 특허 자체가 원래는 그 2019년도에 있었던 ESS 화재 때문에 개발을 한 특허라고 해요. 그래서 ESS에는 자체 소화 시스템 기술이 이미 탑재가 된 상황인데 EV 쪽에는 아직 탑재는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 냉각이라던가 이 가스 배출 등 여러 시스템을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각형 폼팩터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다른 폼팩터 대비해서 열폭주에 유리한 부분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소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배터리 모듈이라던가 팩에 장착이 될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에 이제 셀이라던가 모듈이 들어갈 수 있는 부피를 이 소화 시스템이 차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지게 되면서 주행거리가 좀 축소할 수 있다, 이러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주행거리 자체는 다른 부분으로 좀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안전적인 시스템이 들어가는 부분이 더 장점적인 요소, 즉 이 구매자의 구매 욕구를 좀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비용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 소화 시스템을 넣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할 게 뭐냐면은 이 기존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 자체의 소화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정 부피를 이 소화 시스템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셀이 빠지거나 모듈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의 뭔가 그 가격적인 측면을 계산을 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이 중점을 두느냐 아니면은 주행거리에 중점을 두느냐, 이 차이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정성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기술이 더 발전이 돼서 이 거리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는 시점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소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여러분들 이 정도 이렇게 딱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SK온에 제가 통화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통화 시도한 부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SK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어서요. 잠시만요.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 자, 이렇게 제가 주주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통화 시도를 했었는데 연결 도중에 이제 그 IR 쪽에서 전화 연결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통화가 진행이 되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제가 일단은 시도를 해서 통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SK 이노베이션 영상으로 따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SK온 쪽에다가 이제 할 질문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딱 두 가지 정도 물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아이오닉 5의 경우에 주행 중 이 충돌로 인해서 화재가 좀 가장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과연 이 배터리에 대한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배터리 팩을 보호하고 있는 이 케이스에 대한 문제인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가장 궁금했거든요. 분명히 다른 차량들도 이 주행 중 충돌 사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유독 이 아이오닉 5의 주행 중 충돌로 인한 화재가 왜 많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단은 문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었던 EV6의 경우에 이 충전 중에 화재가 맞는지 그렇다면은 과충전으로 인한 문제인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BMS로 인해 예방책은 없었는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SK온까지 제가 통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또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이슈들은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모두 답변을 받아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내용, 궁금하신 이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댓글란에 여러분들 남겨주시면은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